안녕하십니까. 비코노미 리포트의 윤인수. 김예찬입니다. 지난 2월 20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홍콩은 이제까지 기준을 충족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왔는데요. 개인도 투자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가상자산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던 중국이 다시 개방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슈로 관련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비코노미 리포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원래 개인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못했었나요? 홍콩은 이제까지 800만 홍콩 달러, 약 100만 달러의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혹은 전문 투자자에게만 적격 투자자 자격을 부여하여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한 적격 투자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홍콩 국민이 7%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까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핀테크 기업 파인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홍콩 국민의 21%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 수치는 글로벌 평균인 15%보다 높으며 한국 인구의 16%가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는 내용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 이제 개인도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 가이드라인 의견 수렴이 끝난 후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오늘 6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홍콩 증권위원회에서 공지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300페이지가 넘던데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객의 가상자산 콜드월렛 보관, 자금 세탁 방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현재 가상자산 법규의 국제적인 추세와 비슷한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 금액 제한 등의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하였고, 개인 투자자 허용을 위한 가상자산 상장 기준도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파생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했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 의견 수렴에서는 운영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안전장치들을 적용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의 내용이지만,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막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은 어떤 가상자산이 상장될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상장 기준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상장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그리고 이제 일반 기준과 개인 투자자 상장 기준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이 제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 상장 기준의 경우 이제 일반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제 적격 대형주 가상자산이어야 하고, 최소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인덱스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인덱스는 투자가 가능한 인덱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2개의 인덱스 중 최소 1가지는 전통금융시장에서 발행 경험이 있는 제공자로부터 발행된 인덱스여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 기준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상장을 원하면 홍콩증권선물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제공된 내용을 토대로 가정해 보았을 때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 가상자산들, 이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먼저 꼽아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가상자산 인덱스에 포함된 가상자산들이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가상자산 인덱스들로는 CME의 CF 크립토커런시 벤치마크, 이 인덱스는 홍콩의 기존에 상장된 ETF를 충족하는 인덱스고요. 블룸버그의 BGCI, 나스닥의 NCI,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꼽아볼 수 있고요. 해당 인덱스들에 포함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폴리곤, 폴카닷, 솔라나, 체인링크 등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홍콩 개인 투자자 허용 이슈가 부각된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의 가상자산 시장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3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개발 포럼에서 홍콩 증권거래소 HKEX 회장이 홍콩의 경쟁력은 중국 본토와 세계를 연결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홍콩 내에서 열리는 가상자산 관련 컨퍼런스나 회의 등에 중국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는 소식과 상하이 푸동개발은행, 뱅크 오브 커뮤니티, 뱅크 오브 차이나 등이 홍콩 현지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비즈니스를 논의 중이며, 홍콩 금융관리국과 홍콩증권위원회는 홍콩 내 실명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 희망자들을 만나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이번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공급되고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예전부터 홍콩과 중국 본토와의 전략적 관계였던 것과 가상자산 활동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현재 중국과 매우 상반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 이제 오히려 강력한 규제 속에서 가상자산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홍콩의 최근 이슈와 관련한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 요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의 SEC와 CFTC가 보여주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와는 달리 중국과 홍콩은 그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로 시작되는 홍콩의 개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G20의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등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더욱 명확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가격적인 변동은 있겠지만 이제 시장 공정성 보장이나 투자자 안전장치 등의 적절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지고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비코노미 리포트에서는 홍콩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비코노미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찬, 윤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